이거 되고 있는 건가? 시작된 건가? 왜 이래요, 또. 자, 안녕하세요. 정한쌤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뭐, 할 말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유, 죽겠네. 욕하면 안 되네. 자, 자,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첫 강인데, 자, 선생님 집이고요. 밖에선 나란히가 울고 있고, 거실에서. 또 들릴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거실에선 나란히가 지금 울고 있고,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 환경 세팅하는데 거의 한 2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막상 딱 시작하니까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어쨌든 일단 인사부터 해야죠.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지금 아무 소식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잘들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내가 교직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방학보다 개학이 더 기다려지는 건 지금 이게 처음이네요. 빨리 개학을 해야 또 이런저런 우리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밀린 일들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자기소개서 메일 보내라고 한 거 보니까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가고 싶어 죽겠다고 그냥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어놨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엄청 보고 싶어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도. 엊그제 교과서 배부했었잖아요. 교과서 배부할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올라오는 거,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보고 막 눈물 날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 결국 양진쌤은 갔습니다. 잡았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잡아가지고 다 얘기해서 다 됐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세종이 공주가 돼버려가지고 거기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든 양진쌤 갔어요. 양진쌤 가신 대신에 더 멋있는 선생님이 오셨더라고요. 진짜예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예약해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선생님은 대장이라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루하루 정책이 너무 휙휙 바뀌고 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선생님 녹화를 일요일이거든요. 지금이 미리 좀 시작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녹화한 이 화면을 과연 쓸 수 있을까 하는 잘 모르겠어요. 또 내일 학교 갔는데 갑자기 뭐 다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한다.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 해라.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래갖고 지금 어렵습니다. 되게. 말씀드릴 게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한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고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선생님은 강의 길게 안 가고 짧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거 애지간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실 거 알거든요. 온라인 강의. 거의 안 듣게 될 텐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강을 짧게 할 거고, 그 한 강에서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넣을 거예요. 또 중간중간 전달 사항도 꽤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선생님 강의는 좀 챙겨서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쓸데기 없는 것들은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엄청 끔찍하네요. 이게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미안해요. 갑자기 현타가 오네. 자,
좀 더 잘생겨야 되는데. 아, 또 어디 갔어?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이고, 아, 됐다.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아,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이 화면 잡히는 게 지금 한 5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영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그래서, 자꾸. 자, 일단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 생활수칙 겸해서, 이 자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그 EBS 온라인 학습도 거기에 올릴 거예요. 올릴 건데, 선생님 올리는 것들은 다 중요한 자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시스템 구성상 그 뭔가 자료들을 올려드려야 돼서, 이것도 우리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오늘은 간단한 얘기들이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조심하셔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그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 별일이 다 있는데 여러 명 모여있는 집합 장소 같은 데 되도록 가지 마시고 최대한 PC방 같은 데 좀 피해 주셨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되 그런 장소는 지양하시고 건강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별 소식 없는 거라고 믿고 있고요. 몇몇 남자들이 문제예요. 이 새끼들. 최원기 이 새끼, 원기. 지난주에 교과서 나눠줄 때 마스크도 안 하고 나타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마스크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뭐, 나는 안 걸린데 어쩌고저쩌고 이 소리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 이 새끼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젊어서 지금 이거 걸려도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생명이 위중하고 막 이럴 것 같진 않지만, 이게 아시잖아요. 지금 뭐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지금 나 한 명 걸리면 주변에 몇백 명의 피해를 보고, 특히 지금 질본 분들이나 아니면은 의료진들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나 하나 걸리면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가니까 좀 조심 좀 하시고, 계약할 때까지 좀 PC방 같은데 특히 거기가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조심하시고요.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좀 조금씩 날씨가 좋아지고 꽃이 피고 막 이래가지고 좀 돌아들 다니실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4월 말쯤에 일단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도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지 간에 그때 계약하고 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계약하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만약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가 셧다운을 하면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 전반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거의 이 얘기만 할 거예요.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우연찮게 이런 식의 수업을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예전에. 이게 옛날부터 그 충청남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선생님도 옛날에. 근데 해본 사람 입장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출석을 한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선생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될 게 아닌데 이거를 하겠다고 싶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바람은 까야죠. 일단 시작했으니까 뭐 어떻게든 갈 텐데 박재영 선생님이 음, 설문조사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대랑 뭐 바라는 점들 적어주셨는데 간단하게 읽어봤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재밌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 하는 기대도 좀 있을
있겠는데, 선생님 예상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들은 거의 다 현실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자, 어쨌든 온라인 수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안 드리면 아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아무도 이 수업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온라인 수업인데 온라인 수업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보통 떠올리는 게 EBS랑 뭐더라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거 온라인으로 듣는 그런 강의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랑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돼요. 아마 그런 강의를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일주일도 안 돼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실 거고 특히 의욕이 넘치는 학생일수록 더 그러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며칠 전에 온 자료인데요. 이게 보시면 자 선생님 그래도 이런 기기가 좀 있어서 펜도 있어요. 자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온 온라인 수업의 그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화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돼요. 자 이거 하면 자꾸 자 지금 교육청에서 제공한 그 온라인 수업의 종류예요. 보니까 거의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이거 정도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쌍방향 수업.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시는 그 방법일 텐데 요거는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 플랫폼이에요. 아시겠지만 예상하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거의 어렵습니다. 이건 좀 왜냐면은 그 기자재랑 베이스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선생님 지금 이거 틀어놓은 것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랑 지금 화면 송출되는 거랑.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리고 이걸로 하면은 50분을 거의 채워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거의 이걸로 갈 겁니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녹화 강의.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녹화 강의 또는 학습 콘텐츠를 이게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그 EBS 학습방이죠. EBS. 거기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고요. 이 학습 콘텐츠는 EBS에서 제공하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상들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럼 너무 좀 약간 날로 먹는 느낌이라 선생님은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길게 안 올릴 겁니다. 이거 강의 플러스 활동형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학습 콘텐츠 신청한 다음에 뭐 원격 토론을 한다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가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과제 중심 수행 수업으로 이거는 영상도 없이 그냥 과제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돼요. 제일 간단한 게 이거죠. 이게 제일 간단한 수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아마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가장 쉽고 간단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건 과제 중심 수업인데 이거는 너무 이것도 과제를 정말 잘 짜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될 확률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앞으로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 거의 다 처음 해보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50분을 꽉 채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막 할 건데 선생님 예상으로는 조금 지나면 한 1, 2주 정도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정착이 되면 이걸로 갈 거예요 아마 통합해용 수업. 그래가지고 한 10분에서
한 20분 내외의 강의를 올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50분 수업이니까 30분이 남잖아요. 그 30분에 해당하는 뭐를 제공하시는 거냐면 요 과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합형이죠. 지금 위에 있는 이것들을 합쳐서 하는 건데,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 컨텐츠 수업이랑 과제 수업을 결합하면은 그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강의, 그 다음에 30분 분량의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 이게 솔직히 1시간 50분 동안 앉아가지고 뭐 수업 듣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그 모자라는 시간을 이제 보충하는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거고, 선생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 영상은 최대한 짧게 올릴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됐네요. 그죠? 어쨌든 영상은 최대한 짧게 올리고, 그 필요한 내용들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올리면은 한 15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이면은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올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뒤따라 올라가는 과제는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입니다. 크게 막 과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랑 벌써 3년째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선생님은 15분, 20분 정도 되는 그 영상에다가 애지간한 건 다 담아 드릴 거고요. 과제는 올려야 되니까 올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그냥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만 넣을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굴러가기가 좀 쉽진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언제까지 갈지 지금 미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4월 말에 이걸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초 계약이죠. 지금 일단 예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 길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더 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걸 보시면 학생 평가. 원격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에 실시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시험을 그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5월 중순이나 말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평가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계약하자마자 이제 수업을 계약하고 이제 거의 시험을 보는 건데, 이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서 온라인 수업에서 공부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3학년 1학기,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시험은 한 번만 볼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중간고사를 없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합법과정은 좀 과목 특성이 있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수업의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가능해요. 네, 문제는 이게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돼요. 모든 학생들이 다 접속해가지고 동시에 그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접속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평가가 지금 지필이랑 그다음에 수행이 있는데, 지필은 법적으로 온라인 쪽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행평가는 해도 되는데 환경 구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마 거의 안 될 거예요. 그 말은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계약하면 별도 종료 안내일 계약하고 나면 요게 전부 다 몰아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약하자마자 모든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시작할 거고요. 진도를 미친 듯이 빼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선생님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선생님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수행평가, 특히 수행평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 방안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 놓으셔야
계약했을 때 부담이 좀 덜 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은 아마 과부하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못하는 활동까지 지금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수행평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일부러 수행평가를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실 수 있는 걸로 좀 짜 놓긴 했어요.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는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부 기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 온라인 개근상.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이 강의를 끝까지 저기 좀 이수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 규정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개근상, 봉사상, 뭐 정근상 이런 거 나가고 할 때 온라인 개근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 모두 참여를 해서 그 수업 진도 그것까지 다 듣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개근상을 주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 수업 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시험 복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건 이제 개별 선생님들마다 이제 또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약하면은 엄청 바쁘다. 진듯이 몰아친다.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부는 뭐 당연히 해야죠. 공부는 당연히 하시고 수행평가를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봉사가 지금 그 든든도 마찬가지입니다. 든든도 선생님이 그 시설에다가 다 연락을 해봤는데 지금 봉사 불가능하대요. 음, 접근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마찬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지금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다 집에서 펑펑 놀고 있겠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면 더 돋보일 거예요. 특히 3학년 1학기 지금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입학사정관들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얘는 했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이제 달라 보인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봉사 안 했던 친구들이 더 중요한데.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무슨 뭐 점자책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면은 뭐 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준다든가, 코로나와 관련된 봉사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봉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좀 찾아서 최대한. 지금 하는 거 없잖아요. 맨날 집에서 일찍 일어나면 11시, 늦게 일어나면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도 일어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이런 거라도 지금 좀 챙겨 두셨으면 하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릴 게 그겁니다. 저 방학하기 전에인가? 방학 중이었나?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평생교육원 원장님이랑 몇 명들이랑 선생님이랑 저기 방학 때 잠깐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우리랑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지역사, 마을 역사에 관한 책 만들기예요. 지역사 책 만들기 뭐 이건데,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저기 그 자서전 한 친구들이 8명 있거든요. 3학년에. 이 친구들이 그거 하고 30몇 시간 봉사활동 받았죠. 한 방에.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목천 지역의 마을사에 대해서 쓰는 뭐 책을 뭐 쓰는 건데, 그 지금까지 나온 계획은 이거예요. 학생 3명이 한 조 정도로 짜여져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마을 지역 어르신이랑 매칭을 합니다. 이 매칭은 거기에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평교에서 이 매칭을 해주면 이 3명이 이 어르신을 인터뷰를 몇 차례 한 10차 10회 정도 한다라고 치면 그 한 회당 뭐 3시간 정도씩 시간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시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타자를 쳐서 기록해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맨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지금 2학년 때였으면 되게 열심히 했을 텐데 3학년 애들한테 뭐 지역사 이거를 뭐 참여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지금 이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도 코로나 계약을 안 해가지고 공문을 직접적으로 못 받았는데 빠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선생님이 이걸 조직을 할 것 같아요. 3학년만 하는 건 아니고 1, 2, 3학년 다 할 건데 어쨌든지 간에 좀 이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봉사 시간을 확보를 좀 해두시는 게 이거는 방학 기간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선생님이 그냥 갖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는 봉사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봉사활동을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전공 심화 탐구 전공 심화 탐구 우리 저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공 관련해가지고 좀 깊이 있게 약간 탐구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 그 주제를 빨리 정하셔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기 전공 관련된 K무크 이거 꼭 들어가서 보시고 꼭 들어가서 이거 보시고 그 저기 강의가 그것도 인터넷 강의인데 그 인터넷 강의가 그 별로 좋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거기다 생기부에다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지간하면 이거 좀 K문크까지 요 방학 요거 길어진 시간 동안 반드시 들어두세요. 내가 이거 들으라고 방학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지금 계약하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꼭 들으세요. 계약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까지네요. 수행평가 대비 미리 해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좀 찾아봐서 방법을 찾아봐서 이상한 거 막 진짜 가서 어떤 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 그런 위험한 것들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그런 것들 관련해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요거 좀 신경 좀 써주시라. 그 다음에 전공 심화 탐구 주제 반드시 정하시고 K문크 들어가서 강의 들으세요. 이거 K문크 관련해가지고 대회도 하겠습니다. 두세 개 종류로 나눠서 하면 거의 다 상 받겠죠? 대회도 할게요. 저희들 왜 이래 뭐 정말 별일이 다 생기네요. 자, 평가 계획이랑 수업 계획은 지금 이게 벌써 녹화가 30분이 다 돼가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네요. 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을 녹화한 이유가 이건데요. 너무 불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이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저기로 넘어갈게요. 그쪽에서 넘어온 공문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지금 이걸로 제대로 된 수업이나 뭐 이런 거를 진행하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좀 출석 일수를 채우는데 좀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짜증나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좀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일수록 나 이거 좀 제대로 들어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막상 해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이랑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실 텐데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들도 이거 처음 해보는 분들이 거의 다잖아요. 아마 약간의 시행착오 기간이 걸릴 거예요. 시행착오 시간이 좀 지나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아마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그 강의를 올리는 형식으로 아마 대부분의 방법이 수렴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영상의 질이 더 좋아질 겁니다. 아마 집약될수록.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은 조금씩 좋아질 것 같고
아마 첫 주 정도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 다음 주부터는 약간 궤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뭔가 싶고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으실 텐데 좀 참고 인내하시면서 좀 지나다 보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선생님들이 이끌고 갈 거예요.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마 지난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겁니다. 대학교에서 사이버 강의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사이버 강의 한 게 벌써 20년 돼 갈걸요? 20년 됐는데 아직도 개판이에요. 올해 사이버 강의로 시작하니까 사이버 강의 그 질 안 좋아가지고 당장 지난주에 그런 뉴스 많이 나왔잖아. 등록금 환불해달라고. 우리가 똑같이 그거를 반복할 거예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번 주에 강의를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언론에서 엄청 때릴 거고요. 선생님들 강의 능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셨으면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들도. 간단하게 진행될 거니까 처음에 너무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유 있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강의를 좀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듣다 보면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기 울음소리 들려요? 들릴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커서 자, 또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분을 또 채웠어요. 선생님 생각은 한 15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제 선생님 거는 어지간하면 좀 듣고 다른 선생님들 것도 열심히 좀 듣고 하면서 짧은 기간이 되길 바라고 이 수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너무 초반부터 스포트 내다가 조금 지나서 지쳐가지고 강의 하나도 안 듣고 이렇게 되면 안 하는 일만 못하니까요. 여유 있게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차분하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좀 그래도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회 계획 미리 올려야 되니까 대회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몇 개 안 왔더라고요.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대회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검토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요. 어떻게 끝내야 되냐. 고생하셨어요. 다음 강의는 이것보다 훨씬 짧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빠이빠이. 애기 보러 가야 돼요, 지금.